자, 이번 챕터에서는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앞서서 우리가 1챕터에서 그 소상공인 산업 분야의 트렌드, 2022년도,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 또 실제 이제 앞으로 올 2023년도의 산업 트렌드라든가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비 트렌드라든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소비자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어떤 성향,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 소비를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마케팅도 그 방향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또 우리가 지역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떻게 우리가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의 상품이라든가 제품 또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장을 여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혼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해서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좀 특별하죠. 대부분 이제 지역 로컬 베이스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 다뤘던 트렌드를 잘 분석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의 제품을 원하는지 또 향후에 우리가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사실 꼼꼼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일반 기업이나 IT 기업과 다른 또는 벤처 기업과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행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마케팅 이 분야는 마켓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과 또 어떤 이론적 지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에 의한 지식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제 수립할 때는 크게 5가지, 뭐 그 외에도 많은 전략 프로세스를 뭐 여러 가지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5가지 단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 어떤 계획에서는 목표가 없으면 불분명한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을 할 때 좀 이렇게 흩어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을 수립할 때는 목표부터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에 해당하는 시장, 그 시장을 좀 분석하는 일을 두 번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고객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해는 핵심 타겟, 핵심 고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핵심 타겟이 이제 정해지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어떤 위치에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런 포지셔닝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포지셔닝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마케팅 전략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단계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목표 설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크게 어떤 그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수행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에서도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또 계량적으로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너무나도 그 큰 목표를 세우면 어떤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먼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목표를 수행 가능한, 성취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목표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또는 기업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또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 소비자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목표에 맞는, 그 목표를 설정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시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자원 또는 기술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그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보유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체적인 분석이 끝내고 나면 이제 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그거 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시장 또는 고객 트렌드, 또 경쟁 업체에 대한 제품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1챕터에서 그 소비 트렌드, 경쟁 업체 분석에 대한 부분, 실제 우리가 제대로 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물품,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준의 그러한 제품,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그 시장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의 정도, 또 우리의 자원의 투입 정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핵심 고객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고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성별, 나이, 지역, 직업, 취미 등 이렇게 인문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고객을 세분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고객을 세분한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어, 조금 더 세밀하게 계속 세분화할수록 우리는 타겟 고객이 좀 좁혀지겠죠. 좁혀진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략을 한다는 건 쉬워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분류해서 시장 세분화를 할 때는 가장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자를 수 있을 단계까지 계속 잘라가는 그런 세분화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또 소비 수준, 일정 수준이 되는 고객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경쟁 업체의 상태, 또 제품의 그런 수준,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 등 그런 걸 리스트화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배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타겟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핵심 타겟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핵심 타겟은 우리 제품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건데, 핵심 타겟은 기본적으로 소비라든가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제품이 그 구매하는 수준에 맞는 제품인지, 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건지, 또는 때로는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핵심 타겟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제 시장 규모가 일정한 수준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경쟁사에 비해서 자사의 브랜드라든가 제품을 우리가 이제 출시했을 때 우리 제품이 그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핵심 타겟을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제품을 소비할 사람, 구매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핵심 타겟 선정을 할 때에는요. 마케팅 그 전략 수립 과정 초반에 진행된 시장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고객층을 선택해야 되는 것. 자, 이렇게 핵심 타겟 선정하는 과정은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장을 쪼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라고 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고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단계.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세그멘테이션 된 중에서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고객을 세분화하면 그중에는 이제 첫 번째는 고객이 중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의 제품을 정말 좋아할 충성 고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는 같이 동반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 고객 중에는 사실 안티 고객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의 한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품은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제품이고 가치가 없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필품이라든가 또는 필수품 이런 것에 해당하는 영역이면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또는 상품들은 어떤 특정한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세그멘테이션의 한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타겟팅, 즉 우리의 핵심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거나 충성할 거거나 또는 안티 고객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겟 고객, 그러니까 타겟팅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면 사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마케팅의 한 50%는 해결이 된 거죠. 타겟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실제 우리의 제품을 소비할 사람,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대상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또 타겟팅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포지셔닝이라는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했으면 이제 핵심 고객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 핵심 고객, 우리의 목표 고객이 정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정도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위치까지 가보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고객을 쪼갰다고 하면 이제 핵심 고객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 SDP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결국은 핵심 고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것은 그 무수한 모든 고객들을 나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뭐 어떤 것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정말 필요한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정말 필요한 제품이 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제품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이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분화된 고객군 중에서 열광적이고 우리 제품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낸다. 그걸 그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그런 타겟팅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고객군들이 있지만 동일한 고객군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한 고객군 중에서 이 우리가 이제 유사한 경쟁 업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만 우리 제품만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경쟁 업체 중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그 업체들 사이에 어떤 위치까지 갈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포지셔닝이라고 하고요. 그 포지셔닝이 정해지면 결국 마케팅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포지셔닝까지 정해지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방향성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이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인식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이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A 또는 B, C, D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A는 엄청나게 우리랑 정말 다른
위치에 있다. 또는 B는 또는 C는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타겟팅을 했을 때, 즉 우리의 핵심 고객을 찾아냈잖아요. 이런 핵심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 될 거고 소비하게 될 텐데 그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A사나 B사나 C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포지셔닝 종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기능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고급화 또는 친환경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한테 심어주는 포지셔닝이 어느 점인지 이걸 찾아내야 될 거고요. 또 특정 소비자한테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경쟁 브랜드나 제품보다 더 나은 부분을 홍보하는 포지셔닝 등 다양하게 포지셔닝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포지셔닝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가격과 어떤 기능을 다 포괄할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좋아하는 흥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즉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치, 거기에 가까운 경쟁사를 잡고 그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를 올리는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포지셔닝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까지 정해지면 이 포지셔닝이 정해졌다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정해졌고 우리가 타겟이 명확하다고 하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러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우리의 경쟁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포지셔닝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포지셔닝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는 그 과정은 방향만 정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선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우리 방향만 정해진다면 몇 가지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매체까지 이렇게 마케팅 분야에 응용이 되고요. 또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선택할 때는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그 포지셔닝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마케팅 기법들을 찾아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가 아니라 많은 그 무수한 그 마케팅 전략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마케팅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세 브랜드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핵심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광고하고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온라인 세대, 그다음 오프라인 세대가 지금 믹싱 세대이기 때문에 융합된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에서 봤듯이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오프를 믹싱한 그런 다양한 매체를 혼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상급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프로세스랑 배워봤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사실 마케팅의 기본이자 마지막 점은 컨셉입니다. 마케팅은 컨셉을 제대로 잡으면 거의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이라는 것은 브랜드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상품 또는 어떤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든. 그걸 이제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와 실제 우리에 해당하는 핵심 고객, 소비자들 있죠.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이익을 가질까에 대해서 믹싱하는 과정이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혜택이 담긴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은 결국은 컨셉만 제대로 잡으면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고민할 때 우리 제품, 우리의 회사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의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을 컨셉을 잡으면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겠죠. 컨셉만 갖고는 사실은 실행하는 단계가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그 컨셉과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고 수립하면 되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 내 제품이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보이도록 하는 행위죠. 또 하나는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내 물건을 구매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결국은 구매를 할 수 있고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고요. 또 일회성이 아니라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매 시에 기억에 남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시장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마케팅의 활동의 주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로컬 베이스입니다. 로컬 베이스라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했지만 궁극적으로 주 고객은 지역 주민 고객이다, 소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현장 중심 마케팅 전략이 제1 마케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중심이라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마케팅의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현대화 사업에 서 많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실제 여기나 그러니까 어떤 전통시장이든 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뭐 용현시장이라든가 신포시장 이렇게 가보면 시장의 구조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전통 시장이 이제 현대화 어떤 사업 외에 우리가 보면 전통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통 시장은 고객들이 왔을 때 걷고 싶은 그런 시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구매를 하기 전에 감성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소상공인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는 그 시장을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전통시장이에요. 그럼 전통시장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 특색을 잘 찾아내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매장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을 잘 따져보면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같은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간에 사람들, 즉 소비자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을 당기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당기는 전략, 로컬리티를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요, 골목 상권, 전통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에 일단은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이 수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 현장 중심 마케팅 전략은요, 기본에 충실한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로컬리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이제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왜 우리 가게는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CS, CS 컨셉이라는 것을 보통 주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은 컨셉이 중요한 거죠. 컨셉이라는 것은 마케팅의 시작과 끝입니다. 즉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소비자 혜택과 연관시켜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컨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런 컨셉을 만드는 건 내 가게가 또는 내가 속한 상권이 소비자가 와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CS 컨셉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CS는 이제 약자예요.
그러니까 C는 이제 컬러, 그다음에 S는 사이즈, C는 호기심의 큐리오시티, 그다음에 S는 스토리의 약자인데 이 CS만 잘 지켜도 궁극적으로 보면 현장의 어떤 이벤트 자리 또는 이슈거리 또는 핫 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C는 뭘까요? 컬러라고 말씀드렸죠. 컬러는 색상입니다. 모든 기업 또는 이 시작되는 지점은 색상, 시각적 그 효과입니다. 컬러라는 것은 사실 잔상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사람들한테는 단어보다는 색을 기억하거나 어떤 문양을 기억하는 게 되게 탁월하게 특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러라든가 색상 이런 것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 S인데 이 사이즈라는 것은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빵은 이 정도 크기여야 되고 케이크는 이래야 되고 어떤 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그런 크기를 어,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제공을 해야 돼요. 사이즈라는 게 어, 저거는 저 정도 돼야 돼를 넘어서면 좀 더 강하게 본능을 자극하겠죠. 바나나가 작은 바나나보다 큰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이즈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우리가 그런 사이즈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C인데 C는 호기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한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우리를 알리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앞에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균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해서 평균 실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기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전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S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냥 재미없는 것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러 왔으니까 먹고만 가면 돼 이런 시대가 옛날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상점, 매장을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 왔더니 어떤 뭐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또 문화를 갖고 간다든가 나름대로 여기에 올 의미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STP 전략,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요거를 잘 구사해서 결국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 고객들의 어떤 성격, 성향, 특색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춘 포지셔닝 전략에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다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빵집이라면 이 빵집이 어떤 빵집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CS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 구조예요. 우리가 컨셉, 즉 마케팅은 컨셉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CS만 잘 기억하시면 다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직 외지에 있는 카페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컬러가 있고요. 사이즈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존재하고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이고요. 평균이 실종됐기 때문에 알아서 고객이 찾아오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CS를 하기 위해서 호기심 있는 그런 형태를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를 일단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로컬 베이스잖아요. 로컬 베이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 또 온라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에서조차도 우리를 찾아오도록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봐서 알겠지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데를 볼 거예요. 또는 뭐 우리 이벤트하는 그 매장 인제 오픈해 가지고 매장에서 막 할 때 앞에서 도우미분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면서 할 때 거기를 이렇게 한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재미있어 보이는 곳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결국 우리 매장, 로컬 베이스의 매장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재미있어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재미있어서 이제 찾아와서 보게 될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곳이죠?' 찾아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텐데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제 반 성공한 거잖아요. 찾아왔으니.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바로 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가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좀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인제 손님들이 오면 그냥 왔다가 나가든 들어오든 거기서 끝나면 그 손님들은 그 손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손님이 필요하다면 사겠죠. 근데 그냥 필요한 사람은 어차피 올 사람들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오랫동안 매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찾아와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구매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로컬 베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로컬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로컬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매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컬 커뮤니티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현장 마케팅의 포인트 3 개는 재밌어 보여야 되고 오래 머물게 해야 되고 로컬 커뮤니티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 멀리서 보기에 재미있어 보인다는 게 뭘까요? 즉 외관,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흥미의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고 손해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죠. 호기심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첫 방문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FOMO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FOMO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아 또는 도태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을 FOMO 기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멀리서 봤을 때 재미있어 보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기 꼭 가서 봐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것 같아. 도태될 것 같아. 또는 너무 좀 막 관심이 가.' 이런 3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도 해당하는데 온라인도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딱 보자마자 '재밌어 보이네.' 하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이트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들어와 봤을 때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그 안에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이 일단 우리를 알아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기반 즉 지역 기반이니까 일단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호기심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관심이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손해 볼 것 같아. 저기 안 가면 뭔가 좀 깨름직해. 내가 저기 안 가면 실이 뒤틀어진 것 같아.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FOMO 전략을 반드시 구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찾아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머물도록 해야 돼요. 오래 머물다는 건 다른 말로 시간을 거기다 쓰고 나의 시간이 투자한 만큼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주는 거죠? 관심의 정도가 커지니까 관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매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는 우리 사이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다양한 것을 보게 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고객을 테이블 앞에 앉히는 거죠.
일례로 실제로 이제 잠깐 들어와서 맥주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보다 이제 맥주집 이렇게 있을 때 쭉 보고 그냥 보고 들어가는 사람보다는요. 이것저것 관찰하고 좀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매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이제 우리도 이제 손님 입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쭉 돌아보다가 그냥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어서요. 그리고 또 불편해서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즉, 쭉 돌다가 대충 반내하고 나가는 경우는 그냥 몇 초도 안 돼요. 그런 시간이 1분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고객이 편하게 더 그 시간에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냥 쭉 보고 나가는 이유는 불편해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들어왔다는 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보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 있으면 이제 고객 들어오자마자 매장에 있는 직원을 보거나 뭐 상태라든가 뭐 재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들어오자마자 뭐 고객이 편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구들을 써서 고객들로 하여금 그냥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든가, 사람이 이제 한번 웃고 나면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뭐 선물을 준다든가, 고객이 그냥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고객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무게 될 거고, 오랫동안 머문 고객들은 우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구매할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 불편함을 없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고객이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고객이 웃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고객을 웃기는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고객을 웃기는 방법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참 잘했어요. 뭐 뭐 우리가 술집에 잘 마셨어요. 뭐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스티커를 뭐 찍을 수 있게 한다든가, 사진을 찍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선물을 주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거기 앉아 가지고 잠깐 시간을 보내거나 뭐 커피를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그 안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제공받은 거니까, 편안함을 제공받은 대가로 구매를 하거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객이 우리 매장 안에서, 매장은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해서 우리에 맞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또 그걸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컬 커뮤니티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현장이라는 것은 결국 로컬 베이스잖아요. 로컬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적인 기반이고,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의 어떤 거리적인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공략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경쟁사한테 밀릴 거고요. 또 그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관계를 맺어서 활동하게 하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 마케팅 비용을 쓸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로컬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로컬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반상회도 있고요. 상가 번영회라든가 동네 동호회, 온라인 카페, 뭐 지역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뭐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 이제 어머니회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적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커뮤니티를 좀 잘 검색을 하셔서 또는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지 구분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로컬 커뮤니티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뭐 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라든가 아파트마다 사실 대부분 온라인 카페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로컬 커뮤니티에 있는 지역 주민을 1순위 고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뭐 100명, 1000명한테 이렇게 우리가 막 열심히 날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10명, 한두 명의 그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을 섭외할 때 우리한테 충성적인 고객이죠. 우리 편. 남 편이 아닌 내 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하나의 일례로 커뮤니티가 이제 찾아내 보니까 뭐 거기 운동회도 있고 뭐 조기 축구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눈 들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유니폼을 제공한다. 유니폼을 제공할 때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우리 상가 이름을 넣는다든가 카피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런 마케팅을 전개하다 보면 좀 약간 좀 어긋난 그러니까 실패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린토피아라는 이제 세탁물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탁물을 이제 크린토피아 같은 데 세탁을 하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집까지 배달해 주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많은 고객들이 차를 타고 세탁물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맥주를 우리가 이제 공급하면 이 세탁소에 오는 사람들이 '맥주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크린토피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맥주를 싸게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번 열어 봤습니다. 예, 이제 전제를 깐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을 보니까 아쉽게도 효과가 미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상과는 달리 세탁소 이용 고객이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있고요. 차를 몰고 와서 이제 세탁을 가져가다 보니까 또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탁하는 걸 떠나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다 맥주를 좋아할 거다라고 전제를 잘못 세운 거지. 사실 이제 고객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 우리가 세탁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을 찾아오는 그 고객들의 특성과 특색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주고 주부다. 그러면 이제 주부라는 그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주부가 어 세탁소로 왔어요. 그럼 세탁소로 왔을 때 주부 입장에서 집에 맥주 사 가지고 마시는 경우보다는 뭐 다른 뭐 커피라든가 다른 음료에 대한 부분이 선호도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맥주를 세탁소까지 와 가지고 사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고객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아무 제품이나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인제 우리를 찾아오는 주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소를 한다고 했을 때 세탁물을 찾아오는 그 주 고객이 젊은 층이다. 그럼 젊은 층에 맞는 다른 제품들 그들이 봤을 때 쉽게 우리랑 콜라보 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고 나서 그런 제품을 콜라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단 돌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이제 가게를 오픈하거나 했을 때 뭐 크게 뭐 이벤트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전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면 '알아서 우리 거를 주문하고 찾아오겠지.' 하고 전단지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에 동마다 있는 그 전단지 이렇게 게시판 붙이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해 봤는데 사실 인제 효과가 대부분 아마 미미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 게시판에 있다고 해서 잘 보지도 않고요. 또 아파트에 사는 세대층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만약에 학원 사업을 하는데 이 집이 다 노년층이면 학원에 갈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는 중년 부부가 많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 제품이 만약에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년 부부가 전혀 원하지 않는 제품인데 그걸 거기다 게시를 한다고 해서 중년 부부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즉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어떤 형태의 제품이 어떤 사람한테 가장 특화되어 있는가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핵심 고객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파트 또는 거기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에다가 우리의 광고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 이제 전담보다는 요즘에는 온라인 카페, 지역 카페 등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태그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인데, 이 태그라인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태그라인을 써서 이 광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태그라인이라는 건요, 브랜드 마케팅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그 짧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이런 것을 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해시태그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태그라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을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온라인 부분에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태그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이 광고 문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 어, 마케팅을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